아무튼 우리는 편안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던 그런 직장을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월급이 얼마가 됐든 그 월급을 통해서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발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좀 지출을 줄이면 돼요. 남들 하던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지출을 줄이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월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야, 근데 코스피 3천 깨지더라. 시황 얘기 잠깐 하자고. 야, 여기서 이게 느낌이 쎄 하더니 이게 딱 분위기가 쎄 하잖아요. 이런 데서 뭐 항상 있었던 거, 뭐 금리 인상설과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테이퍼링은 투자 축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이런저런, 그 다음에 헝다그룹 뭐 파산설, 뭐 뭐 거래 정지, 중국은 헌다 그 계열사 뭐 매각 중,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빠진 건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빠지는 데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빠질 때는 더 그게 와닿는 게 자극적이니까. 내 돈이 촥 그게 녹아져 내리니까. 계좌가 분명히 이때는 신고가였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한 1, 2천만 원, 뭐 1, 2억씩 이렇게 빠지잖아요.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1, 2억 뭐 이상씩, 어떤 분들은 뭐 1, 2천만 원씩. 우리 VIP 회원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빠졌을 거야. 1,000만 원, 1, 2천은 좀 빠졌을 거예요.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10억대 자산 이상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한 신고가 치고 좀 빠졌을 거고, 투자 금액이 뭐 한 4, 5천 되신 분들은 타격은 뭐 그래봐야 뭐 1,000만 원이지 않나. 그래봐야 1,000만 원 수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바닥에서 30억, 100억 벌려고 들어오신 분들 마이너스 1, 2천 그냥 애교다.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많이 안 떨어졌어. 종목들 보면. 물론 어제 엊그제 또 그랬는데, 오늘 지수 코스피 1.8 빠지고 코스닥 2.8 빠졌는데, 얘 진짜 한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지수 이렇게 빠졌으면은 종목들 있잖아요, 한 15% 전후로 빠졌어요. 일단 두 자리 숫자가 빠졌어요. 근데 보면 안 빠지. 그렇게 안 빠지더라. 자, 보자. 이거 한번 보자. 68점. 여전히 많다.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신용잔고는 당연히 이제 깎아져 가겠죠. 아무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런 투신, 그 다음에 뭐 앞서 얘기했던 헝다그룹까지, 그 다음 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늘 있었던 거야. 매년 9, 10, 11, 12월 항상 있었던 것들, 뭐 약간의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거. 그럼 결국 내년에 다시 뭐 소위 말해서 팔았던 것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내년 1, 2월달 되면 다시 그거는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대주주 양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먼저 시작했죠. 이주열 총재가 먼저 해가지고 어떤 그런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꺾였다.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계속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0.4%대로 빠졌었고,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오차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시경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늘 있었던 거다. 늘 존재하고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도 글을 올렸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얼어붙는다거나 주식 하면은 사실 막 분노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화도 나오고 짜증을 안 내도 되는데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채널 계십니다. 007 6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스피릿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글을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식은 변동성을 이기면서 투자해야 한다.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기업의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다. 이런 걸 다 이겨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올라올 동안에 어떤 이런 폭락도 있었고 이런 변동성 또 뭐 떨어진다. 이제 뭐 여기 깬다. 뭐 깬다. 이런 얘기가 너무 비일비재했었는데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다.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수익을 내왔고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한 인생의 몇 걸음 더 또는 몇십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갔을 거다. 그쵸?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결국 소멸이 될 사람들은 소멸이 돼버렸죠. 우리가 안타깝지만 모든 시청자가 돈을 저는 벌고 많은 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금액 이상을 저는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사서 모아간다. 내 에너지를 쌓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1년 365일 별풍선 94개 선물. 똑같은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스피릿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같은 장에서 써는 게 역시 그릇이 좀 크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피릿님. 네. 좀 투심이 이게 심리가 약간 이런 상황이면은 조금 이제 좀 꺾이는 그런 거거든요. 한풀 막 꺾이고 이런 건 항상 있었던 거다. 뭐 보면은 늘 있었던 거 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거 보세요. 지수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막 어쩌고저쩌고 또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또 악재 나오고 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여기 깬다 그러고 깨든 말든 그냥 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결국에는 다 지나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역사가 코스피 과거를 보면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쫙 하고 그냥 여기서 이 선대로 그냥 쭉 이렇게 변동성 없이 쭉 갈 수가 없다는 거. 곡선이 이렇게 곡선을 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이해 안 됐다. 2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강태공님 안녕하세요. 또 반복됩니다. 4년 뒤 5년 뒤에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자산 증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4년 뒤 5년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오히려 지금 잘 됐죠. 더 빠지라 그러죠. 뭐 그래요. 죽자 그냥 뭐 한 500포인트 가자. 이런 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목 위주로 세팅을 해 놓으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방어를 해낸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그 다음에
지수 대비 다른 종목들은 막 박살 나왔을 때 안전 마진을 추구하면서 주식을 사 놓은다면 다른 종목들 3-40% 깨질 동안에 내 종목은 뭐 한 1-20% 깨졌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쭉쭉쭉쭉 간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실 제가 주식이 올라갈 때는 별말 안 합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뭐 올라가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거를 내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 뭐 코미코라든지 아니면 LS 인터내셔널 예전 LG 상사잖아요. 이런 거 지금 올라가잖아. 이런 거 결국 내 말이 맞지 않았어? 4-5년 전 얘기했었던 내 말? 결국은 그랬다니까. 결국 여기서 모아갔으면은 이거를 포텐셜을 터트리는데 이거를 못 견디는 거야. 사람이 이거를 이 빠지는 이 3-4년간에 이걸 못 기다리니까 꽃을 못 피우고 죽는 거야. 나무가 자라나는 거, 끝까지 자라나는 것을 봐야지. 내가 강아지를 입양했어. 무료든 뭐 100만원이든 1000만원을 주고 입양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롱런님, 그쵸? 안녕하세요. 다 큰 모습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뭐 버려버리고 뭐 어디 병들었다고 버려버리고 돈 없으면 안 키우는 거야. 기본적으로 돈 없으면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병원비 1000만원은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사료 이런 거 말고 그냥 병원비로 한 번 가면 그냥 10만원이라니까. 얘네들 1-20이라니까 한 명 가면. 그러니까 사실 안 키워야 돼. 뭐 진짜 자기가 능력이 없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키워야 돼요. 진짜 이거 팩트야. 팩트. 산책도 하루에 30분 이렇게 해주지 않으려면은 키울 자격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그리고 유리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주식도 똑같이 같이 내가 투자한 회사와 오랫동안 동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강아지들이랑 함께 하면 보통 10년 이상은 같이 살잖아요. 15년 전후로. 주식은 근데 1년 뭐 이제 뭐 한 3달 6달 뭐 해가지고 뭐 이랬네 저랬네 1년 2년 이제 막 1년 2년 막 투자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 까분다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떨어진 거를 대비해서 이걸 맞추면 이거 한 2-3년만 하면 이거 저점 예측하고 다 저점 맞춰가지고 고점에 팔고 발목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고 무릎에 사서 뭐 정수리에 팔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그런 병신같은 증시 격언을 믿고 있는다면 나는 제자리라고 본다. 그거는 그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농협이나 국민은행 가가지고 적금 들어야죠. 0.2%, 0.3% 더 준다고 하면은 귀찮음을 무릅쓰고 옮기고 은행끼리 옮기고 그렇게 해야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부자 되는 건 너무 편해. 너무 쉽고 빨리 됩니다. 지금 여기 시청자들 중에서도 4-5년 동안 쭉 같이 했었던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나랑 같이 4년, 5년을 했는데 4-5년을 했는데 자산 증식이 안 된다? 그냥 그 사람은 나가 죽어야죠. 그쵸? 하물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날 2021년 이제 다 끝났어요. 2021년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10월달 뭐 이래저래 하면 끝나는 거고 11월 12월 끝나고 2021년 대비 2025년에서 2026년이 됐을 때 2025년에서 2026년이 됐을 때 과연 나는 여기 시청자들이 100%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2016년도에 있었던 시청자들 중에 없었던 사람들은 내 단언컨대 박살 났을 거예요. 벼락거지 됐었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2025년, 2026년 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금융교육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성실히 받았던 사람들, 공개방송 꾸준히 듣고 VIP 방송 종목들 그 가치 분석하고 저랑 같이 분석하고 공개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말은 자산 증식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누구 친구 말 듣고 어디 증권에서 뭔 팀장 말 듣고 뭐 어디 뭐 직장 동료 말 듣고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런 모돌이 D 드디어 병신 99 같은 별풍선 짓은 94개 하지 선물. 말자. 모돌이님 겸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2026년에 또 사이클 또 돈다고요. 2025년 2026년 대박. 그때 겸손님 말 다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 존버님 만났잖아요. 존버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번에 만났는데 존버님이 제 방송을 2017년도에인가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들으셨어. 2017년도에 VIP 들어오셨고 결국 지금 4년밖에 안 됐잖아. 사실 약 4년, 정확히 4년 안 됐어. 근데 존버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 이론님 안녕하세요. 소리님 안녕하세요. 겸손 말이 맞았다. 딱 그거 했어요. 그거. 내 말이 맞았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투자 주식을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베이스로 보면은 결국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한 무너질 수가 없죠. 무너지지 않는 한 결국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가격은 수렴하게 된다. 결국 우상향이 된다. 내가 10,000원짜리 산 게 5,000원 떨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한 주 살 거 2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랜저 사러 갔는데 그랜저가 4,500만원이야. 취득러세까지 해서 5,000만원 줘야 돼요. 풀옵션이. 근데 그랜저가 2,500에 파네? 오늘만 할인해 주겠대. 이번 달만, 올해만, 1년간만 할인해 주겠대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돈 다 끌어 모아서 몇 대 사겠죠. 이거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야. 떨어지는 게 왜 무서워? 투자 금액이 이 주식 바닥에 님들 주식 바닥에 억대로 벌려고 들어왔지 어디 1, 2천만 원 벌려고 들어오셨어요 혹시? 그러면 번지수 잘못 찾았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다들 억대로 벌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투자 금액 5천만 원이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금액이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투자 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뭐 계좌 한 1, 20% 빠지면 뭐 500만 원 빠지고 마이너스 5천만 원 빠지고 그런 게 뭐가 무섭냐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건 뭐야? 제일 무서운 거 내일 출근할 때 운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그냥 박살나봐. 전복되고 비 오는 날 출근해가지고 차 돌아가지고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북한 갑자기 새벽 3시 4시에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나는 거. 오케이?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가 이게 떨어지는 게 뭐가 무서워 여러분. 이게 전쟁 나가지고 총 맞을 거 그게 나는 제일 무섭던데.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총 맞는 것은 무섭지 않아. 서로가 전투하면 난 그런 거 안 무서워. 근데 내가 해보지도 않고 위에서 폭격기가 와가지고 막 폭탄 맞고 박격포 맞고 죽는 게 제일
진짜 억울하지 사실. 해보지도 못하고 총 한 발도 못 쏴고 죽는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무섭냐는 거야. 떨어지는 게. 그게 그렇게 무서워?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지? 내일 출근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의 발상이에요. 생각의 발상. 그렇잖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요. 제일 무서운 거는 그거야. 그런 거. 내 뭐 어떤 건강이라든지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 주식 떨어지는 것은 그냥 늘 있었던 거다. 이런 거는 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이 10% 떨어지는 거는요 1년에 한 10번 전후 있어요. 항상 있어. 없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데.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늘 있었던 거. 늘 있었던 거. 하지만 막상 당해보면 거봐, 주식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막 나대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좀 겸손과 같이 하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 그동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이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종목 얘기하고 있고 뭐 사야 된다 그러고 뭐 팔아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겸손하지, 그런 게 겸손하지 못한 거야. 까분다 그러지. 그러니까 뚝배기 깨지고 그런 겁니다. 서로 불편하다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잡주를 들고 있어. 설령 그쵸? 모돌이님이 예를 들어 지인이 있는데 잡주를 들고 있는 거야. 한 4년 5년 연속 적자인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모돌이가 딱 봤을 때 저건 개 잡주인데 저 종목을 겸손한테 물어봐도 개 욕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돌이 그거 팔고 그냥 저거 뭐 하나 사줘. 반도체 하나 이거 좀 가격 싸니까 이걸로 옮기죠 하잖아? 진짜 그러잖아요? 그 잡주가 상장 폐지 돼버리면 괜찮은데 놀랍게도 10배 20배 올라간다니까.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함부로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광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 걱정할 거 없다. 삼성전자 6만전자 되나요? 삼성전자 오늘 좀 이렇게 삼성전자 밀리는데 8일날 이제 그 실적 나오잖아. 잠정 실적. 삼성전자 역대 최고의 매출액입니다. 역대 최고의 매출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삼성전자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카카오가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17만원대에서 지금 11만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좀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지만 아마존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아마존도 이러면서 또 신고가 나오고 계속 그랬어요. 코카콜라도 그러고 디즈니도 그러고 나이키도 그러고. 이거 봐. 이거 올라가는 것 봐. 카카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 좀 빠졌다고 이 정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빠졌다가 여기서 갔다가 또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와리가리 또 치고. 언제 가나요? 카카오 징징징징 개인들 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팔산 다 팔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딱 치고 이제 신고가 가는 거지. 플랫폼 규제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지 다 규제 걸고 있잖아요. 바이든도 그렇고. 거기도 정상 아닌 것 같아. 바이든이 규제 걸고. 우리나라도 민생 그러니까 같이 하자. 카카오가 너무 막 이렇게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쫙쫙쫙쫙쫙 다 장악하고 이게 좀 꼴보기 싫잖아요. 너무 장악을 빨리 하니까 더 넓혀가고 하니까요.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규제를 건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다시 단기적으로만
끝나는 거다. 늘 있었던 거야. 삼성전자도 규제 걸잖아요. 과거 보면 현대차도 규제 걸고 잘 나갈 때. 그러면서 기업들은 다 벗어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카카오는 이거는 다시 신고가가 나오는데 없는 사람들은 사도 된다. 여기서 교손말 듣고 여기 심지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살 필요가 없다. 오케이?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좀 담아도 되는데 여기서 수익 나신 분들 있잖아요. 굳이 이걸 사? 굳이?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라는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굳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는데 괜찮다. 괜찮다. 네이버도 없는 사람들은 사도 된다. 하지만 내 말 듣고 여기나 이런 데 사신 분들은 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도 된다.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 명확히 얘기하잖아. 2차전지 사지 말라고. 미쳤냐고. 이거 LNF를 산다고? 이거 그냥 알겠어. 그래 알겠어. 얘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시총이 10조를 가든 20조를 가든 이제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이걸 신규로 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아니다. 2차전지는 이런 2차전지는 사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뭐 삼성 SDI든 어떤 삼성 SDI는 많이 안 떨어지네. LG화학을 사면은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근데 LNF 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생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뭐 얼마가 됐든 영원히 못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3차전지는 안 나오나? 나중에 늙었을 때 4차전지는 안 나오고 계속 이게 된다고요. 패러다임은 바뀌고 피크아웃 딱 되는 순간 진짜 무섭게 떨어져요. 그 인터플래스가 무섭게 피크아웃 한번 걸리면 주식이요.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꺾인다고. 포스코도 봐. 포스코. 그냥 세계 그게 사이클이 산업이 꺾여버리면 피크아웃 때려버리면은 이거 못해요. 회복 못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뭔가 M&A 뭐 미국의 뭐 어떤 성장하는 회사를 초기에 막 뭐 500억씩 막 주워 담지 않는 한 이런 포스코는 과거 이렇게 가기가 힘들다고요. 엄청 그냥 나는 거의 조심스럽지만 나는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포스코는 적정 시점에서 이건 차익 내고 나와야지. 이런 것들 여전히 푸드나무는 우리가 팔았지만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성점, 시장 점유율 1위, 시장 브랜드의 장악력이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괜찮다. 여전히 괜찮고 사야 될 것들은 게임주. 제가 좋아하는 것은 경선이 좋아하는 섹터는요. 다 그러니까 섹터만 얘기하는 거지 그 섹터 안에 기업들이 다 좋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섹터는 역시나 헬스케어. 헬스케어 제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게임. 근데 엔터주는 너무 올랐어요. SM이 내가 알긴 SM 이제 올라간 이유가 BTS가 미국에서 북미에서 이제 콘서트가 확정이 됐다. 그거 하나만으로 엔터주들이 한번 튀었거든요. 엔터주들 SM 지금 신고가 우리 이제 털려 2배 먹고 팔았는데 신고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엔터도 좀 비싸다. 이제 엔터가 제가 볼 때는 이쪽 그러니까 가수들이 있는 쪽은 뭐 SM, JYP, 하이브 뭐 이런 쪽은 결코 싸지는 않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YG, 뭐 JYP, SM,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그렇고 다만 방송 플랫폼 쪽은 괜찮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게임, 그 다음에 사실 좋은 것들은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K푸드, 먹거리, K푸드 여기. 그 다음에 여전히 플랫폼,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 우주산업. 여기도 저는 이렇게 잘 보고 있다. 자, 이것도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2차 전지. 나는 이 2차 전지 아까 얘기하는 그런 거 그냥 놓아주면 돼요. LNF라든지. 나는 이제 LG화학을 저 밑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삼성 SDI도 지금 LG화학, 삼성 SDI 지금 가격에서 먹을 만한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다른 종목을 그냥 2배, 3배 먹어버린 게 낫지. 굳이 LG화학을, 삼성 SDI를, LNF를 하는 것은 뭐 첨보라든지 그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약간 이것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이거 조선 해운이 좀 위험해. 이쪽이 조선, 그 다음에 해운 쪽 이쪽이 BDI 지수가 너무 좀 그죠? 그래서 이쪽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바이오, 실체가 없는 거, 실체. 파이프라인이 있는 바이오는 좋다. 역사와 종통, 파이프라인이 있는 바이오 회사는 좋은데, 파이프라인이 없고 오로지 임상 상상만 보고 해가지고 하는 바이오는 안 좋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이프라인이 있는 제약사는 괜찮은데,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파이프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 기술 수출을 하면서 해외 쪽이나 국내 쪽이나 계속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임상 1상하고 2상하고 3상하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뭐 정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근데 아닌 회사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위험하다. 그 다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물론 의류주도 좋고 뭐 유통 그것도 좋다고 봐요. 계단골 다익 4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계단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진 장에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이벤트 또 뭐 나와요? 대선 테마주 중에 정책주가 나오죠. 그 정책주가 한번 온다. 거의 올 때가 됐어요. 지금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 조사에서 대선 1위가 뭐 이재명 대선 1위 이재명이 얘기하는 그런 정책 관련 종목들이 엮이면 또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겁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이뤄내야 되겠지만 이재명이 될지 이낙연이 될지 뭐 모릅니다. 그거는요,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 많이 앞서고 있지만 이건 까봐야 돼요. 워낙 이재명이란 인물은 이게 공이 튀니까. 문재인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문재인은 이게 안 흔들리잖아. 근데 이재명은 이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시장 대선 조사 1위, 여당 내 1위가 했던 정책 관련주들이 한번 엮이면은 급등 랠리가 나온다. 마찬가지 야당 쪽에 뭐 홍준표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그 외의 인물들이 어떤 정책 관련주를 얘기하면서 그게 엮이면, 특히 홍준표가 얘기하는, 뭐 윤석열이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 걸리면 그쪽도 급등이 나온다. 그런 급등이 나올 때 수익을 챙겨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것도 근데 얻어 걸린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주거 안정 대책, 부동산이라든지 그럼 건설주, 건자재, 뭐 기자재, 뭐 건자재, 기자재 쪽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주, 우리 저출산 OECD 최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쳐낼 것인가 라는 그거에 관련돼서 또 저출산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뭐 소형주로 보자면 저출산 관련주 사실 뭐 메디앙스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안 되고, 네, 아가방 컴퍼니잖아요. 아가방 컴퍼니나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받을 수는 있다. 충분히 이게 한번 걸리면 그 다음 뭐 많이 있잖아요. 해저 터널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들도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는 종목들 중에 일단은 그게 걸리면은 제가 매도 사인을 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얻어 걸리는 거니까. 그런 거는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주가가 뭐 한 2배, 3배 막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매도 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강력한 테마가 한번 불 때가 됐다. 그게 저는 조심스럽지만 남북 경협주가 되지 않나.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되고 뭐 어떤 시장이 조금 지금 10%밖에 안 빠졌거든요. 지수는. 코스닥은 뭐 1000포인트는 여러 번 깼어요. 한 3, 4번 깼나요? 여기 뭐 깨고 여긴가? 여기 또 깨고 한 번, 두 번, 뭐 또 뭐 3번, 4번, 5번, 6번 막 이렇게 깨고 막 그러는데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을 갔는데요. 오늘 내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 내가 일단 현대백화점을 좀 차트를 보자. 어우씨. 살아있네. 제가 백화점을 저는 오히려 좋게 봅니다. 자, 그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제가 하자면, 첫 번째는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거의 다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명품 쪽에서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도 못 삽니다. 살 수 있어도 안 사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으면은 명품 샤넬백을 바나나님 샤넬백 온라인으로 살까요? 나중에? 안 사요. 에르메스 백을, 버킨백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병행이나 뭐든 안 삽니다. 백화점 가서 거기서 정품 보증서 받고 삽니다. 그쵸? 안 사죠. 나 같아도 안 삽니다. 저 같아도 안 사요. 롤렉스를 온라인으로 해서 판다? 저는 안 사죠,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제가 온라인이 엄청나게 지금 다 대세로 자리 잡아가지고 백화점 쪽에서는 우리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 다음 롯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에 백화점 갔다 왔을 때도 명품 매장요? 아니 그냥 루이비통은 그냥 사람 줄 항상 서 있고, 샤넬은 그냥 제품이 없어. 그냥 그런 제품이 없다는 거야. 에르메스는 살 수가 없어. 지금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이 확 나와가지고 세계 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자산 격차도 많이 일어났어.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고, 신흥 부자들도 많이 생겨났고,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신흥 부자들, 기존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됐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임금은 안 올라가니까. 자산만 올라가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제 돈을 어딘가에 이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뭐 50억 번 사람, 100억 번 사람, 300억 번 사람 막 수두룩하니까 내 주변에 막 수두룩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뭘 막 사야 돼요. 이렇게 명품을 사야 되는데 수요층은 넘쳐나는데 공급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화점이 계속 이 명품 쪽에서는 역대급 매출이 계속 나올 것이다. 왜냐면 많이 남으니까요. 페라리를 하나 계약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2년 걸려요. 포르쉐는 1년 6개월 걸립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가 전세계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 그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번 10월달 자동차 판매 순위 보니까 뭐 10위가 그랜저, 그러니까 뭐 소나타가 뭐 5위 뭐 이 정도 하더라고요. 소나타가 5위가 될 수가 없는데, 소나타가 그 맥이 재고 물량이 팔려서. 왜냐면 차를 하나 받으려면 국산차도 6, 7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중고차, 스포츠카 뭐 어떤 포르쉐 같은 경우나 페라리나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중고 가격이 올라가요. 오히려 올라가. 이게 참 희한해.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파리 이크키실이 별풍선 94개 선물. 파리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아유, 돈 많이 버신 파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잘 사고 있죠, 파리님. 근데 워낙 그 생존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저분이 또 잘 하시거든. 저분이 오래됐어, 파리님. 그렇다. 백화점은 그렇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서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행용 캐리어를 하나 구입하러 갈 때도 온라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눈으로 직접 봐야 돼. 물론 제품이 많긴 한데 눈으로 직접 보고 막 열어보고 막, 그거는 온라인으로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월급 때마다 적극적인 매수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계속 모아가는 거야.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요즘 백화점들은 우리가 예전에 3, 4년 전 생각했던 그런 백화점이 그렇게 아닙니다. 문화 공간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 문화가 쇼핑 문화가 아니라 뭐 쉼터, 뭐 카페, 쉼터, 뭐 어디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거라든지 볼거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원, 작은 어떤 이런 공원을 또 만들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은 오히려 괜찮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특히 부동산 그런 자산이 많기 때문에, 뭐 롯데도 그렇고요, 신세계도 그렇고 가치 대비 싸다. 나는 백화점은 괜찮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도 좋고 롯데쇼핑도 괜찮다. 신세계는 일단 신세계 그룹주를 봐야 되는데 신세계 그룹도 나쁘지는 않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그 요즘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어마어마해요. 해외에서 어마어마한데 그 달고나 이렇게 하고, 이정재 씨는 어디 미국의 어떤 방송에 출연도 하고, 굉장히 잘 됐지. 안 그래도 잘 됐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오일남 할아버지 있죠.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줄거리라도 좀 보셨을 겁니다. 안 봤어도 들어요. 네. 오일남 할아버지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일남 할아버지가, 루터님 안녕하세요. 75세신데
무명 생활을 40년을 하셨어요. 무려 40년입니다. 이제 뜨신 거예요. 예전에 뭐 제5공화국 뭐 그런데 출연하시고 뭐 전두환 막 이런 그럴 때 끝나고 그런 거 막 찍으시고 50년 아니 40년 만에 그렇게 뜨셨어요. 75세신데. 마트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그렇게 뚝심이 있어야 된다. 주식도요. 내가 투자한 그런 회사가 정말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오히려 빠지고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고 막 할 때도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요. 자, 그러한 상황일 때 뚝심일 때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10년 이상 동안 그냥 안 판다 마인드로 가야 돼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거기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그러니까 오일남 할아버지처럼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오징어 게임에서 그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남이 할아버지처럼은 돼야지. 그 가치관이 말고 그런 거 돈을 우리가 좀 그래도 많이 해놔야 우리가 서로 할 때 괜찮아져요. 서로 할 때. 야, 존보님 잘 겸손한 존버 올라가셨어요? RH3359 별풍선 94개 선물. 존보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존보님 그날 잘 올라가셨어요? 자전거 타고 아니 저분이 전기 자전거를 끌고 내려올 때는 차 타고 아니 아무튼 뭐 차 타고 내려오셨는데 올라갈 때는 자전거 타고 올라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잘 올라가셨나 보네. 존보님 많이 못 드시더라. 창녕에서 버스 탔습니다. 지지 쳤구나 거기서. 그래 잘했어요. 그 양산까지 지하철 타고 가고 양산에서 이제 올라가셨겠지. 칠곡인가 어딘가로 갔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많이 못 드시더라. 존버님 토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자전거 타다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존버님이 그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그 같이 식사하는데 탈락탈락 막 콜록콜록 막 그러더라고. 코로나 걸린 것 마냥 탁탁탁탁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더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거기가 3시까지 우리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물론 나가도 됐어. 2시 45분에 갑자기 존버님이 나가재. 나가는 이유가 너무 속이 너무 배불러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나봐. 맛있었죠? 아니 이상하게 많이 못 먹더라. 하루강아지님도 많이 못 먹고 존버님도 많이 못 먹던데 누가 많이 먹을 수 있지? 근데 마트님도 많이 못 드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마트님이 은근 많이 못 드셔. 모도리님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또 아니더라. 모도리님은 또 아니라 그러네. 믿을 건 파밍님이신가? 네.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주식 좀 할만해요? 공명님 어때요? 죽었습니까? 아니면 할만합니까? 나 지금 주식 이 정도 조정은 이런 건 할만하다. 1번 아니다. 교수님 저 지금 뒤질 것 같습니다. 짜증나요. 화나요. 저 그만두고 싶어요. 3달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존버님이 8천만원 버셨대요. 8천만원. 저랑 같이 해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8천만원 벌었대. 수익이. 많이 벌었지. 존버님 투자금 대비. 존버님이 처음에 1,000만원 시작해가지고 많이 벌었지. 8천만원 수익이면 그냥 됐지 그러면은.
공룡님이 뭐 인생 기니까 내 습관만 딱 이렇게 그냥 뭐 한 달에 내가 사정상 100만 원을 못 산다 해도 뭐 1, 20만 원씩 일단 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헬스장 다닐 때 저는 목표가 물론 살 빼는 게 목표고 건강한 게 목표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나는 뭘 포커스를 중점을 뒀냐면 출석하는 걸 중점으로 뒀어요. 헬스장 출석하는 거. 일단 처음은 그냥 출석하는 거에 의미를 둬야 돼. 거기 가서 무슨 운동을 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출석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그게 존버님이 근데 좀 조용하신 확실히 둘이서 만날 때랑 여럿이서 만날 때랑 사람들이 좀 확실히 말하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 좀 본인이 남들을 의식해서 못하는 말이 있는 거를 저랑 또 단둘이 있으면 얘기 또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또 여럿이서 모이면 모이는 것만큼 또 재밌긴 하죠. 또 다들 할만하세요? 할만했으면 됐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너무 많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두려워할 것 없다. 기세 싸움에서 지지 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1년 365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오늘 특강 올해 3반기 특강 그거 오늘 올라가던데 쭉 올라가던데 그거 더 올라갈 거야 그거는요. 그걸 다시 팔았다가 30% 이상 수익 나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사신 분들은 개꿀이지. 그거 물론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고 이렇게 안전마진을 추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특강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파이널 특강 올해 하반기 10월 30일입니다. 주도주 3종목 공개하고요. 네 88만원에 합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아프리카TV 실시간 온라인 진행하고요.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메일로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 녹화를 했던 걸 계속 돌릴 거예요. 계속 새벽까지 방송을 계속 돌릴 거니까 뭐 아침까지 거의 돌릴 것 같아요. 거의 새벽은 네, 새벽까지는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 끝나면 항상 질의응답 있죠. 우리끼리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것도 재밌잖아. 또 그거 하고 특강 신청하신 분들 한해 겸손호에 타고 싶다 또는 기존 VIP 회원분들 중에 특강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또 6개월 개꿀 이벤트 네, 이것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네, 카톡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여러분 헝다그룹이 파산하든지 말든지 애플이 뒤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아셨습니까? 자 알았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상관 몰라. 애플이 파산을 하든 아마존이 파산하든 시진핑이 뒤지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가만 하면 되는 거야. 뭘 거기 헝다그룹을 신경 쓰고 뭘 애플 나중에 봐. 애플 아마존 코카콜라 어디 디즈니 어디 또 부도난다고 할까. 어디 JP 모건 해가지고 그럴 때 그냥 폭락 맞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더 사서 또는 존버만 하면 2배 3배 또 수익 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